안녕하세요. 캐논한마 이윤우입니다. 우리나라 제1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고위원끼리 동료에게 공갈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요. 화가 나서 한 명이 나가고 문재인 대표가 말리러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사면 초과인 문재인 대표 악재만 겹치고 있습니다. 권노갑 고문과 박지원 의원이 오늘 긴급 회동을 갖고 문재인 대표 퇴진의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내용 잠시 후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상임고문과 유일한 원내 DJ 직계인 박지원 의원이 오늘 오전 긴급 회동을 비밀리에 가졌습니다. 4.19 재보선 참패 이후 새정치연합 내부 상황에 대한 조율을 위한 자리였는데요. 오늘 캐논한마는 단독 소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신 정치부 차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권노갑 고문과 박지원 의원이 만났다. 그리고 비공개로 만났다. 네. 만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네, 우선 비밀 회동하니까 조금 어감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자들이 모르면 비밀 회동이죠. 그렇죠. 네. 이 4.29 재보궐선거가 이 네 곳에서 열렸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곳 다 참패를 했고 여기에도 문재인 대표는 어떤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당의 진로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동을 오전 10시부터 가졌습니다. 네. 그 한동안 점심 식사 후까지 계속이 됐는데요. 아마 조만간 동교동계가 전체 모임을 갖고 앞으로 당 진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도자, 정치 지도자는 선거 등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현안에 있어서 책임지는 모습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가 더 이상 어떤 그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일찌감치 내가 대표직을 내놓겠다라고 하고 재신임을 받았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당내 분란이 문재인 대표의 이런 어떤 책임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표직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뭐 권노갑 고문이 호남을 대표하지도 않고 박지원 의원이 대표하지도 않지만 권노갑, 동교동, 박지원 이 묶임이 되면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 이제? 네.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선요, 이 동교동계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를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교동계는 이미 2000년 초반에 그 이선으로 후퇴한 분들입니다. 원내에는 단 한 명의 의원도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엄밀한 의미에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심그룹인 동교동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동교동계가 굵직굵직한 현안에서 늘 조명을 받는 것은 과거 전통적인 민주당 시절부터의 가장 전통적 지지층을 대변한다. 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동교동계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점이 항상 조명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토록 문재인 대표가 이번 4.29 재보궐선거 때 그 광주, 서울 선거 등에 지원을 가달라고 해서 지원을 못 이기는 척하고 했죠. 동교동계가 국립묘지에 그 김대중 대통령 묘지 앞에서 거수 투표까지 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대표의 뜻에 따라서 가긴 했는데 이후 상황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네,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권노갑, 박지원 두 분이 만나서 문재인 대표를 사퇴시켜야 되겠다라고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의원은 지난 28 전당대회 때 이 문재인 대표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던 당권 후보였죠. 네, 그리고 권노갑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임고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가장 원로격인 사람, 그리고 또 전통적 지지층의 민심을 가장 당심을 반영한다는 이 권노갑 상임고문까지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직 당대표를 지냈던 정대철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내가 문재인이라면 대표직 내려놓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의 원로들까지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굴하지 않고 국민,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한 문재인 대표에게 실망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 사퇴하면
문재인 대표처럼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만두면 후임이 없다,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는데 왜 사퇴하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네. 대안이 없다, 후임 대안이 없다,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항상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당대표가 이 물러나라는 뜻을 거절할 때 하는 얘기, 후임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의원들이 왜 후임을 걱정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든 지금은 이 민심에 대해서,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이 예. 지도자의 자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지난 어떤 재보선 전국에서 대표들이 물러나면 그 전직 당대표 등을 지낸 분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대표는 다만 당대표가 아니라 이 아주 유력한 당의 대선 주자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귀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내년 총선 그리고 내후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일부 후퇴하는 것이 문재인 대표에게 훨씬 용이할 거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일단 이 사람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물러나 있으면 이 과거의 일은 잊기 마련이다. 예. 네, 이런 조언까지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 여사가 며칠 전에 천정배 의원 만났는데 이호 여사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알고 봤더니 문재인 대표를 겨냥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희호 여사, 제가 며칠 전에도 아마 언급을 드렸겠습니다만 이 단어라든지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뜻을 갖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뜻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네, 굉장히 예.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이 얘기가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찾아갔기 때문에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이 의미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만 예. 이 의미를 잘 봐야 된다는 게 바로 동교동계 인사들의 전언입니다. 예. 네, 이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이다. 이것이 동교동계의 해석. 완곡하게 해석을 하면 이호 여사가 문재인 대표 책임질 짓 했으니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묻어 있다는 의미네요. 네,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오늘 그 권노갑 상임고문이 박지원 의원과 만나서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발언한 데에는 바로 이희호 여사와도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 여사의 발언을 듣고 나서 권노갑 고문도 더 움직일 수 있었을 거다. 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전에 오늘 지금 긴급 회동 박지원 권노갑 회동하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까? 네, 우선은요. 지금까지는 어떤 동교동계가 입장을 밝힌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권노갑 상임고문이라든지 이윤평 전 의원 같은 동교동계 핵심 인사들이 그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5월 5일 날 밤에서야 귀국을 했거든요. 예. 이 5월 5일이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보궐선거 참패 일주일 뒤까지도 어떤 문재인 대표가 사과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귀국한 뒤에 권노갑 고문은 이대로는 그렇다면 안 되겠다. 네, 뭔가 그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권노갑, 박지원 두 거목, 거기에 이희호 여사까지 일부 가세한 뜻으로 해석이 돼서 문재인 사퇴하라. 이쯤 되면 사퇴할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사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호남 민심의 권노갑, 동교동, 박지원, 이 모든 이희호 여사까지 책임져라, 사퇴하라라는 의미를 던졌는데 사퇴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 부인이었던 이효 여사도 책임지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했고 또 당의 가장 원록격인 상임 고문들이 잇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오늘 난장판이 된 최고위원회 때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나가는 거를 따라 나가면서도 한 얘기, 단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당은 단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의원들이 지금 권노갑 고문이라든지 박지원 의원 등에게 최고위원들조차 만나자. 이대로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본다. 이렇게 연락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지층 호남, 그리고 이 야당의 거목들이 모두 물러나라고 하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말 난장판이 됐습니다. 네. 난장판이 됐는데 계속 버틴다. 당이 쪼개집니까 나중에? 이런 지금 당장 쪼개지느냐? 그거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당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큰 모험이거든요. 다만 지금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친노 진영, 친노 독식주의, 친노 개파주의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데 이 비노와 중도계가 굉장히 공감을 갖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대표직을 유지하고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만 외친다면 예.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렇군요. 이 정치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가장 큰 게 1번이 명분, 두 번째가 식인데요. 예. 네, 이런 문재인 대표의 행동들이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모여진다면 예. 왜 친노와 결별할 수 없는지, 왜 문재인 대표를 남겨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어떤 명분이 된다.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문재인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많은데 정청래 의원 공갈 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최고위원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뛰쳐나가고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과거 어느 모습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유신 독재의 퍼스트 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됩니다. 불통, 오만, 독선의 여왕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저게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회 장면인데요. 이정희 후보가 정말 좀 애들이 볼까 두려워 심한 말을 하는데 문재인 대표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누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문재인 대표가 말이 좀 과하시네요. 한마디만 있었어도 대통령이 됐을 거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동교동계 인사 등 당내 의원들이 저한테 전해준 말이 예. 오늘 문재인 대표의 최고위원의 모습을 보니까 2012년 대선 합동 TV 토론 때가 생각나더라. 문재인 대표가 단 한마디도 공개 지적을 하지 않고 듣고만 있더라. 예. 네, 이게 바로 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오늘 최고위원회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노계가 이 원내대표 입성하고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이 지도부가 친노 중심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균형추가 맞아가는 그런 첫 어떤 그 최고위원회였는데요. 그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문재인 대표의 사퇴론을 비노 중도계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적을 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 바로 주류 측이죠. 예. 네, 아주 심하게 독설을 퍼붓고 이거를 문재인 대표는 그냥 듣고만 있었다. 여기에 예. 대해서 이 비노 중독의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뭐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원내대표는 비주류인 비노가 되고 그리고 당의 원로이고 고문이고 정치 지주 같은 분들은 그만두라 그러고 당의 일부 비리 그만두라고 하고 그런데 당 내에서 주류인 사람들은 공갈 치지 마 이렇게 막말하고 거기에서 멍하니 방관만 하고 있고 이쯤 되면 문재인 대표 리더십 치명적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2003년에 새천년 민주당이 결정적으로 분당을 하게 된 것은 그때 그 신주류, 신당파였던 이미경 의원을 이 구주류였던 한 그 옛 민주당의 당뇨 출신 인사가 이 머리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그런 아주 원색적인 사건으로 결국 분당이 됐거든요. 시체말로 하는 그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일이 있던 거군요. 예. 그래서 어떤 거창한 명분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 감정적인 일로 2003년에도 분당이 됐었는데 바로 그때 일을 떠올리는 분들이 적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아직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새로 밝혀진 어제도 알려졌지만 이 부분 별명은 지각종걸. 지각 잘 하시나 보죠? 지각이 거의 너무 습관화가 돼서 그게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작년 10월에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이뤄졌을 때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원내대표 선출 때 지각종걸이 아니라 정각종걸이 되겠다. 이런 이색 구호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알고 있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로 악명이 좀 있냐면 12시에 약속을 하면 보통 1시쯤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떤 행사에 갔을 때 30분만 있다가 딱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모질질 않아서 그거를 뿌리치지 못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늦어진다고 하지만 사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지각종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이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치 상징하는 것처럼 돼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께서 아무튼 정각종걸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정각종걸이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천정배 의원과 이분이 매우 친한 관계다. 이분이 비노죠. 새정치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인 비노 계열이고 이분이 새정치의 주류인 친노를 비판하면서 의원이 됐습니다. 뭔가 좀 친밀하다는 게
새로운 정계 개편의 단초가 아닐까라는 억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예. 이 천정배 의원이 열리두리당의 첫 원내대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원내대표로서 그 수석 원내대표를 지명한 사람, 바로 이종걸 의원이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예, 자기가 가장 절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흔히 원내수석으로 기용을 하거든요. 그때 바로 원내수석이었던 사람이 이종걸 의원입니다. 그리고 천정배 의원과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예. 또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지각종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일화를 또 알려드리면 이 천정배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수석은 원래 한 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이종걸 원내수석 부대표가 워낙 지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가 원내수석을 2명을 나중에는 기용을 합니다. 지각에서 없을 때를 대비해서. 예. 예.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이야, 네. 얼마나 지각이 대단. 그래서 예. 이제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을 그 야권의 어떤 그 1순위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대안 세력을 당으로 규합해서 총선에서 겨루겠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 당선 직후 어제 언론 그 인터뷰 등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었죠. 예. 네. 천정배 의원과 굉장히 친하다라는 것 본인도 시인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총선 때 네, 어떤 그 천정배 원내대표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천정배 의원을 꼭 새정치민주연합에 복당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정배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뉴 DJ 신당에 합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보시죠. 네. 이분이 지금 새정치의 원내대표입니다. 두 분이 통합을 하겠다 할 겁니다. 단합을. 네. 그래서 이분이 이쪽으로 가를 줄 알았더니 천정배 의원이 당으로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비롯한 비주류 일부가 이 천정배 뉴 DJ 쪽에 합류할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이종걸 원내대표가 말한 이 발언 내용이 예. 총선 때까지 천정배 의원과 통합하겠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예. 네. 이 통합이 어느 쪽으로의 통합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다소 논란이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종걸 의원 보니까 뭐 구설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옛날에 장자연 리스트도 폭로를 하고 욕도 많이 해서 징계도 받고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머리도 좋으시고 뭐 독립 유공자의 후손이신데 이렇게 평상시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분이? 이종걸 의원은 굉장히 동료 386 의원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착한 이종걸 이렇게 통합니다. 아 착한 분이세요? 예, 굉장히 착한 분인데 순수하고. 왜 그런 심한 욕을 예, 합니까? 그런데 예. 문제는 이 가슴에 있는 거를 정제하지 못하고 네, 이게 그렇군요. 돌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동료였던 송영길 전 인천시장 같은 분이 예.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종걸 의원 하면 또 따라붙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의 바로 손자입니다. 예. 우당 이회영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하는데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분. 네. 그러니까 예, 이 예. 명동 일대의 모든 전답을 다 팔아서 일제 강점기가 되자 만주로 이동을 하죠. 예. 그때 돈을 환산하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 정도. 아이고. 그때 시세니까 네, 지금은 훨씬 더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회영과 젊은 그들이라는 이덕일 교수의 책이 있는데요. 그때 이 이회영 우당 이회영이 판 전답을 다 계산을 해보면 당시 일제가 건설했던 서울 역사 예. 건설비용의 절반 정도였다. 와. 네. 그 정도로 해서 이 독립운동화를 키우는 신흥 무관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조 백사 이항복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동료 의원들이 제발 이 선조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는 뭐 이렇게 훌륭한 분의 후손이고 그런데 구설이 참 많은 게 여기도 좋습니다. 뭐 장자 네. 리스트 뭐 폭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께 정말 심한 막말을 해서 징계 받았죠. 징계를 여러 번 받았죠. 여러 번 네, 받았습니까? 국회윤리위에 예. 여러 번 제소가 됐고요. 바로 2012년 대선 때였는데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 그년 예. 네, 이렇게 아주 욕설을 퍼부어서 문제가 됐는데 예. 이 이후가 더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깨끗하게 사과를 예. 하지 않고 해명이 좀 엉뚱한 해명을 많이 내놨었죠. 해명이 네. 아이고 뭐 오타가 났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네요. 예, 오타가 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녀는의 준말인데 잘못 들어갔다. 네, 이런 해명 때문에 굉장히 더 논란을 키웠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를 만났다. 정계 개편의 출발이다. 그 얘기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 이 4.29 재보궐선거 직후에 지금 손학규 대표가 전남 강진에서 칩거 중이거든요. 그렇죠. 이 칩거 중인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서 만났다. 그리고 2시간가량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4.29 재보궐선거 참패 직후 이 시기가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그렇네요. 거고요. 네, 이 문재인 대표가 손학규 전 대표를 그 여러 차례 접촉도 하고 만나러 직접 가기도 했습니다만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노 중도파로 분류가 되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2시간 얘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예, 손학규 전 대표도 어느 정도 정계 복귀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까지 읽혀지고요. 그러네요. 또 한 가지는 자, 비노 중도파가 탈당을 쉽게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노 중도파가 신당을 만들더라도 그 당에 대선 후보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을 내놓거든요. 손학규가 있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예. 이 비노 중독의 인사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왜 없느냐? 손학규 상임고문이 복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종걸 원내대표가 손학규 상임고문과 만났다는 거. 일단 첫 번째는 시기. 4.29 재보궐선거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한 직후였다는 점.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와는 만나지 않았던 손학규 상임고문과 2시간이나 얘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비노 중도파에서 문재인 대표를 제외한 대선 후보를 꼽으라고 했을 때 여전히 손학규 상임고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 예를 들어서 손학규 대표가 혹시 천정배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를 만난다. 그러면 친노를 제외한 모든 야권 인사들이 싹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정계 개편 한다. 이렇게 예측해도 될까요? 글쎄요. 이 만남 자체를 그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만 예, 전남 강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광주에 지금 지역구를 둔 천정배 의원의 경우 찾아가서 기다린다면 만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지금 손학규 상임고문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만 주변의 환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 이렇게 듣고 당이 심각한 분란에 있는 상황 잠시 후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신절기에 김치국 먹으면서 연표 놓지 마라 봄바람에 기다리거라. 새정치민주연합 난국 그야말로 점입 가경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공개석상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갈치지 마라 이런 막말하고요. 주승용 최고위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좌불안석 문재인 대표 앞에서는 누군가 노래를 한 자락 불렀습니다. 이용화백, 이진곤 경희대 교수, 박상명 정치평론가, 최정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 제1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잠시 한번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패권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비공개, 또 불공정, 불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도 저는 일종의 불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갈량의 정치 원칙이었던 30 정신을 되새긴다면 여전히 희망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개, 공정, 공평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중자애하고 단결하는 데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욕적인 생각입니다. 사퇴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사퇴한다고 공갈쳤다. 이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당원들의 대표인 최고위원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퇴, 내가 공개석상에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공개에서 해요. 저는 사퇴합니다. 또 모두 지도부들을 사퇴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어버이 네, 이제 사퇴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표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북한만 할 수 없는 가다듬으면서 나가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표 말리러 왜 이러십니까? 돌아오시죠 하면서 나갔다가 오늘의 대한민국 나가는데 결과는 잠시 후에 보면 알지만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 전에 공갈이라는 것은 참 어린 아이들이 따라할까 두려운데 공갈 좀 심한 말 아닙니까? 최고위원들이 지금 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공갈일 수도 없어. 공갈은 돈 내놔라는 소리가 공갈인데 협박이라는 얘기인데 왜 그 대표 당신 사퇴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사퇴는 안 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과연 이와 같은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은 정말 봉숭아 학당 무슨 최고위원 그 회의가 무슨 그 봉숭아 학당 수준이야 이렇게 지금 그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저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그 정창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왜 그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가만히 있느냐는 것이죠. 리더란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가만히 있다가 마치 그 지난번 그 대선 때 TV 토론할 때 이정희 전 후보가 뭐 박근혜 대통령 당신 떨어뜨리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어떤 본인이 이 사건을 책임을 지고 어떤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던 그 자체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원래 좀 이렇게 조용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좋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좋다 이런 건 참 좋은 건데 이 공직에 있으면 공적인 입장에서 마음만 좋으면요 그것이 오히려 다른 그 조직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 아니라 악이 될 경우도 있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참 보면 정치권 이 움직임이 참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새누리당이 그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완전히 이 선거를 접었다고 했다가 특사 때문에 전국 국면 전환됐거든요. 그 다음에 국면 전환됐는데 그 문재인 대표가 이것 때문에 정치적 위기에 몰렸는데 참패 때문에. 그런데 또 뭐 때문에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이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 뭐 소득 대체율 그거 논란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도로 김무성 대표가 궁지에 몰리고 문재인 대표는 도로 또 살아났다 이렇게 됐거든. 또 이번에 역전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저런 식으로 지금 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을 장악을 못하는 그런 대표가 어떻게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실망감을 준 거죠. 이렇게 싸우는 두 분이 다투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주승용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 두 분이 굉장히 다툴 수밖에 없는 서로 맞닿아 있더라고요.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SNS를 통해서도 비판을 해왔음을 참았습니다. 주승용 의원의 말은 틀렸습니다. 저 같으면 주승용 의원과는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잡지 못한 야당에 대한 심판이지 왜 친노 패권주의의 심판입니까? 그럼 이겼으면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친노 패권주의의 승리란 말입니까? 그래서 주승용 측은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예, 결국은 선거 결과를 놓고 둘이 갈등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정청래 의원은 내부 총질이다. 우리 우군을 향해서 총불을 겨눴다. SNS에서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뭐 우군, 아군 가릴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우군뿐만 아니라 뭐 적군을 향해서도 뭐 그냥 동서남북으로 총질하는데 뭐 아무튼 정청래 의원의 그런 언행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만은 이번에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향한 이 발언은 매우 적절치 못합니다. 매우. 매우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비노계를 대표했던
어떤 최고위원이고 또 호남의 유일한 최고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보다도 연배가 10년 이상이 위입니다. 거기다 주승용 의원이 그럼요, 위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번 재보선 참패에 대해서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했는데 사퇴를 해봐라, 공을 치지 말고라고 하는 거는 공개석상에서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 공개석상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청래 최고위원도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조승용 최고위원도 이미 사퇴를 했고 이제는 아마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 당 지도부가 거의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있을 것 같아요. 설사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표 체제가 힘을 갖고 당 개혁을 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뉴스 봤습니다만은 당 혁신 또는 야권 재편을 통해서 원심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됩니다. 저는 그 정청래 최고가 주승용 최고한테 막말을 한 거는 그건 정말 잘못입니다.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문 대표는 당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들아, 정청래 최고위원을 나무래죠. 혼을 내야죠. 이럴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화합합시다. 화합은 무슨 화합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광주 가서 뭐 그렇게 광주 선거도 그렇게 되고 광주 가서도 그렇게 관세를 받는 거예요. 지도력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심지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비로들 너희들 나가라. 우리들끼리 한다. 정청래가 앞에서 깃발 들고 있으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의 제지, 혼낸다고 할까요? 충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작에 있어야 됐던 게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실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꾸준히 이어지는 저런 얘기들, 저런 막말 프레이드에 대해서 계속 지도부가 방치해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지난번 아시다시피 이제 28 전당대회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어디를 찾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바로 돌아서서 문재인이 당 대표면 나는 당 대표다라고 하면서 그것 잘못됐다고 바로 쐈지 않습니까? 결국 썼던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을 총구를 지금 주승용 대표위원 수석 최고위원한테 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총은 어디로 갔느냐? 바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직격탄이라는 것이죠. 결국 문재인 대표가 그것을 제지하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날고 해서 부메랑이나 해서 본인의 목을 조르게 되는 것이 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런 리더십, 특히 용기 있는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요. 올해 만 50입니다. 보니까 만 50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격적으로도 원숙기에 들어가야 되는 나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최고위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저분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제가 찍어준 바는 없습니다만 국민의 대표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채통도 생각해야죠. 그 다음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의 수준도 생각해줘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다고 저런 말 다 하고, 무슨 이승만, 박정희 묘소에 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슨 히틀러에 비유하는가 하면 말이죠. 또 무슨 박근혜 대통령 보고도 전에 시정 앞 광장에서 할 때 말이죠. 보니까 들고 있는 거 또 혹은 SNS에 보면 바뀐 애는 방패, 바꾼 애들은 깜빵으로 이런 식의 아주 원색적인, 그 다음 심지어 명박, 박명 이렇게까지 막말을 이렇게 하면요. 그거 어떻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면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새누리당이든 정의당이든 어떤 정당에서든 저런 분이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뭐가 됩니까? 이 수준이 떨어졌을 때 지금 현재 가장 피해를 보는 분은 바로 문재인 대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컷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남신당 꿈꾸는 호남신당을 꿈꾸는 천정배 의원은 국회에서 떡을 돌렸습니다. 광주 대표 떡 아주 맛있는 떡을 돌렸습니다. 닭발떡을 돌렸는데요. 그래서 민심 달래려고 호남에 간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떡매로 수모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전부 저러는데, 그런데 저렇게 되면은 정면 돌파를 해야죠.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서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우리가 앞으로 고칠 거 있으면 고치겠다고 해야지 노인정에나 다니고 그래가지고 민심을 다 얻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저런 일이 났습니다. 주성영 최고가 아까도 우리 박상병 최고위원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호남 대표입니다.
호남 대표로 최고 득표를 한 분인데 호남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 그런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 나대로 선생님이 정확하게 썼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문재인 대표는 광주에 내려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 회초리 좀 맞으러 가겠다. 근데 본인은 현 상황을 회초리 맞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광주 민심은 몽둥이를 든 민심이란 것이죠. 예. 현실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 인식 차이가 큰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오늘 같은 일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 이어서 벌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노래인데요. 아니 최고위원이 막말해서 공갈 치지 마라 이래서 한 명이 나가버리고 말리다가 분란이 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상황이라고 믿기에는 좀 황당한 상황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제 점심때 경로당에 가서 인절미에 김칫국 먹으면서 노래 한 자락 불러드리고 왔습니다. 연분홍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예, 꽃이 피며 같이 웃던 알뜰한 그 맹세엔 봄날은 간다. 유승희 씨가 노래를 한 소절만 불러서 안타깝네요. 끝까지 불렀으면 분위기 반전인데 노래 맞춰서 분홍색 입은 상의를 입고 분위기 맞추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추미애 의원이 2절까지 다 불러라는 게 아니고 이 판에 지금 그걸 노래 부르냐고 지금 정말 뒤로 몇 바퀴 돌리는 실쿠션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저 노래를 압니다만은 저게 봄날은 간답니다. 제목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봄날은 간다가 아니고 봄날은 벌써 갔습니다. 예. 저런 노래 부르고 있으니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봉숭아 학단 아니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데요, 저게 말씀이 이제 좀 제 생각에는 유승희 의원이 내일 가서 여기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 노래 한번 해야지 하고 생각을 왔는데 분위기가 싹 달라져서 아마 마음속으로 고민했을 겁니다. 지금 불러야 되나? 자기 계획은 내왔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 노래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자꾸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결국 화살이 몰리는데 대표가 좌장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대표인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굳이 따지면 최고위원들끼리 싸워서 공갈치지 마라 한 명 튀어가고 잡으러 가고 그 이후에 노래를 저렇게 부른다? 그러면 이 리더십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완패를 했으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어땠을까?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책상 자리에 쳤을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처절함도 없고요. 절박함도 없습니다. 한가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노래가락 또 들리고. 계속 그렇게 가십시오. 예, 참, 아니,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한 명 공갈치지 말라, 한 명 모욕받고 나가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수습을 좀 해보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최고가, 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과를 함으로써,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승용 최고의 사태는 이렇게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주승용 최고도 우리 당의 단합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처신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자들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정청래 의원 보고 저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기자들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청래 의원한테 당신 가서 사과하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방금 우리 나라대표 선생님처럼 혼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말도 굉장히 완곡합니다. 사실은 나이도 60 넘으신 분이 한참 10살이나 어린 최고위원한테 공개석상에서 공갈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래 아까 내가 치욕적인 거 맞습니다. 치욕적이죠. 저거는 저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도요. 나왔던 발걸음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마 주승용 최고위원은 정치 인생 이런 모멸감, 이런 어떤 치졸한 어떤 당내 분위기, 아마 치욕감이라 본인이 얘기할 정도로 아마 처음일 겁니다. 옛날 그 DJ 대통령은 야당 총재 때 하도 싸우니까 밑에서 권노갑이나 여러 의원들이 싸우니까 한참 듣다가 자신이 나가버렸어요. 아,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때 정신들이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조금 아니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왜 문재인 대표는 저런 막 나가는 실제 또 막말을 하거나 저랬을 때 혼을 못 내죠? 결국 리더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의 요체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용기와 돌봄, 어떤 예. 스스로의 어떤 그 용기, 예컨대 지금 명량의 어떤 리더십 같이 어떤 결국 어떤 말뿐만 아니고 어떤 절체절명 상황에서의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리더십과 힘, 그걸 통해서 예컨대 용기와 어떤 돌봄이라고 한다고 키워드가 두 개라고 하면 용기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 가만히 쓰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박차고 나가 있는 사람은 정말 나가서 정말 자꾸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설득력과 어떤 그런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리더십으로서의 용기도 못 보여줬고 돌봄도 못 보여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 이게 정말 문제인 것이 뭐냐면은 지금 친노와 비노의 갈등이 문제가 있는데 네, 실제로 주승용 최고위원이 1등이 된 것은 친노는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1등은 비노가 되라는 그것인데 비노의 최고위원을 지금 거의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당이 예. 어떻게 될지 진짜 걱정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이 당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뭐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 야당 내 야당이라고 부르는 조경태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자리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조경태입니다. 네. 예, 의원님 오늘 상황 다 아시죠? 네네. 예, 공갈 치지 말라고 하고 나가시고 이런 네. 당내 갈등이 공개석상에서 국민 앞에 공개돼도 됩니까? 이미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표께서 지난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참패에 대한 예. 국민적 여론, 국민적 민심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끝까지 예. 지금 구차하게 지금 당 대표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결국은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구차하다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그런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니 연세도 있으시고 사회 지도층 분이 공개석상에서 공갈 치지 마라 이런 말 하는 것 이게 좀 뭐 정신을 다 떠나서 좀 말이 심한 것 같은데 제재가 되지 않습니까? 못 막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게 리더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 문재인 대표가께서 정치 지도력을 이제 상실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공개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러한 막말이 오가는 데 대한 대표가 수습을 하지 못합니까? 예. 그래서 이미 문재인 대표가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표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밑에 최고위원들이 제대로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행동을 제대로 모범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여론은 굉장히 뭐 당내 안팎에서 많은데 소위 말하는 친노 지금 새정치 주류 쪽에서는 이렇게 리더십 문제, 책임 문제, 막말 문제 이런 각종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화합하자면서 가만히 있자는 겁니까? 그쪽은 여론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지난해에 안철수 대표께서 김한길 대표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상당히 사퇴 압박을 그분들이 많이 주셨죠. 일부 친노 태권족들이라는 분들이.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사퇴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지나가는 참 분들도 많이 웃지 않겠나 우리 당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웃는다. 결국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 문재인 지도부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이미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축구 시합으로 치면은 레드 카드를 보냈습니다. 퇴장. 레드 카드의 의미가 뭡니까? 퇴장. 경기장에서 이제 나가라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좀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순신 장군께서 그런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예. 죽고자 하면 산다. 사적생의 그런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도 그런 사적생의 정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 당내 말씀 들어보니까 좀 비판이 신랄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자, 조경태 의원은 이제 당 지도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이니까 뭐 저기 말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동안 중도에 있던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당을 화합을 해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이 지도체를 꾸릴 것인가라고 했던 사람들조차 지금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리고 있다. 아마 주승용 의원이 완전 박차고 나가고 난 그 이후에 이 지도부 가지고는 이제는 수습책도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수습책도 못 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점점점 붕괴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당이 분당될 또는 갈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제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옛날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리더십은 개척자적인 돌파력을 가진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자기 책임으로 합니다. 근데 초대받아서 오직 남들이 밀어줘서 초대받아야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저 문재인 대표 같은데 저런 분은요. 책임져야 될 일도 자기 책임으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도 자기가 초대돼서 올라갔지 자기가 직접 뭐 투쟁하거나 무슨 뭐 해가지고 쟁취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은 책임을 왜 안 지냐 그러시죠. 그런데 저런 분이 책임도 왜 내가 이걸 책임져야지 이런 의식을 갖게 돼 있는 거죠. 혹시 문재인 대표도 우리나라 정치 소중한 자산이니까 혹시라도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않는 게 지난번 복권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사법부에서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저는 말렸는데 대통령께서 했다든지 할 수 없이 했다든지 했으면 선거 그렇게 됐겠습니까? 문재인 대표 어찌든 간 새로운 좀 힘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음 주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습니다. 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주제곡인데요.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지사의 얘기입니다. 오늘 나들 선생님 그려오신 만평. 1억 쇼핑백의 그 홍준표 지사.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검찰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나대로가 보기에는 오늘 카네이션까지 달고 오셨으니까.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건 참 굉장히. 이제 기로의 선물입니다. 집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집인 가막소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의 지금 가정의 달에 우리 홍준표 지사께서 옛날에 검사 시절에는 모래시계 검사로 육공의 박철원 황태자도 바로 감옥을 보내고 여러 사람을 보냈습니다마는 본인이 지금 그 자리에 서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상이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홍준표 지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참 인생 유전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버이날인데 고생 많습니다. 검찰청으로 갑시다. 바로 푹 잤습니다. 너무 일찍 나오신 거 아니신가요? 아니 여러분들 더 늦게 나오면 기다립니다. 지금 검찰 가시는 소감은 어떠세요? 20여 년 만에 지금 가시는데요. 그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긴장하고 있고요. 저 다음 장면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기자들에게 행패라는 말 정도 넣을 정도로 상당히 긴장한 것은 사실이고 또 앞서 우리 화백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집으로 갈지 아니면은 구속영장이 정말로 발부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억 원뿐만 아니라 지금 내용을 보니까 증거인멸과 관련된 있는 교사 혐의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녹취록이 2개 정도가 전달됐다고 얘기하면은 정말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어요. 가막수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출두하는 상황 잠시 정리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어떤 말이 처벌받을지는 나중에 검찰이 판단할 일이고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좀 유심히 본 게 저는 카네이션을 달았고요. 원래 홍준표 지사가 빨간 넥타이가 그 상징인데 오늘은 약간 보라색, 핑크빛은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어떤 심리입니까? 나름대로 카네이션을 했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경남에 계십니다만 실제로 그 가족들은 지금 서울 그 송파 쪽에 그 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달아줬기 때문에 뭐 나갈 때도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어떤 사랑을
받아서 힘내서 아빠 잘 조사 받고 오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아마 그런 것에 어떤 굉장히 웃는 모습인데 웃는 모습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최대한 어떻게 보면 밝은 모습을 보여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긴장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떳떳하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줘서 어떤 신빙성을 높이려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활짝 웃지만 검찰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굳은 표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이 한때의 어떤 날아가는 어떤 그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던 홍준표지만 결국 앞에 포토라인에 썼을 때는 결국 앞에 P자가 붙으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게요, 활짝 웃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긴장된 웃음입니다. 애써 웃는 그거죠. 그래서 얼굴을 스스로 좀 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건데 그게 아마 만감이 교차하는 거고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초조함도 있을 거고 아마 그다음에 제일 한 거는 오늘 그 넥타이가 이 보라색이라는 게 행운을 준다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보라색으로 바꿨고 제일 먼저 이 프로그램의 멘트가 나올 때 나 지금 떨고 있니 하는 겁니다. 지금 홍 지사도 엄청나게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철원 전 장관과 상황이 똑같다. 둘이가 처한 입장이 박철원 장관도 휘두르다가 결국 또 자본인이 당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세상이 이렇게 결국은 돌고 돌아옵니다. 수사를 받는 방식도 비슷하죠. 방식도 비슷하고요. 그때도 5억이고 1억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네. 가방으로 받았고 가방이나 쇼핑백이나 백은 백이고요. 그다음에 홍모 여인 신문을 하고 홍 여인의 진술이 핵심이었고 이번에는 윤 씨의 진술이 핵심이죠. 상황의 구조가 똑같은 거죠. 비슷합니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아시다시피 박철원 전 장관도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결국 박철원 전 장관 구속됐었죠. 네네. 구속됐죠. 그리고 또 이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 또 뭐 그 사법연수원이나 이런 걸 잘 아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법연수원 28기 손영배 부장검사라는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법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아마 제가 그걸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고대법대를 나온 분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어떤 수사의 어떤 그 공정성이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수사 검사조차도 상당히 신경을 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혹자는 이걸 가지고 뭐 고연전 내지 연고전이라고 이렇게 희화화하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엄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인생을 살 때는 역지사지 항상 그걸 좀 생각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 지사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윤 씨, 증인 윤 씨는 망자의 사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씨는 망자의 사자일 뿐 모든 현출된 증거가 윤 씨 입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한 말하자면 작출한 증거에 불과합니다. 저렇게 억울함을 과연 그럴까요?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검찰 조사는 받겠지만 과거 그 기억나시죠? 박지원 의원이 그 응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데 의외로 몇몇 분들은 홍 지사에게 응원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기에 보면 고초를 겪고 있지만 올무에 빠져나올 거다. 부잣집 사위가 되지만 사랑을 지킨 사람이 존경스럽다. 재치 넘치는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 홍 지사 파이팅. 저 나와 나서 박지원 의원 상당히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 박지원 의원도 내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과할 정도로 저거는 비판 많이 받은 것이지 저 잘하라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만 봤을 때는 정말 성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비판을 오니까 내가 더 내용을 썼는 게 저거 다음에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만 삭제되고 저만 올렸다고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야 불문하고 상당 부분은 또 그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성원을 하고 있는 그런 측도 상당히 없지 않은 것. 특히 댓글만 봐도 상당 부분 믿는다 이런 경우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오늘의 일전이 이후가 정말 국민들은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철원 씨도 그 홍여인이라는 분이 배달 사고를 냈다고 하니까 그 홍여인이 제대로 가서 진술을 한 겁니다. 배달 사고 아니다. 이번에도 홍 지사는 윤 부사장을 배달 사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둘 다 똑같은 상황인데
결말이 어떻게 날는지.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홍 지사 때는 그 홍 여인은 미국을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 윤 전 부사장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는 반대 신문권을 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모래시계 검사의 마지막 왼쪽 길일지 오른쪽 길일지 그것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정치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공갈친다, 공갈치지 마라 이런 말 아이들이 배울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고운 말 써야겠다 되새겨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